이번 시즌 토트넘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 경기 동안 주전 선수 3명을 잃는다는 상황은 어떤 팀에게도 이기적으로는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단순히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불운의 심판 판정과 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 중심에 섰던 것은 토트넘의 불씨를 살린 한 선수, 손흥민이었습니다. 마이클 올리버 심판이 경기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고 손흥민의 득점을 오프사이드로 판단하여 취소한 것은 경기 분위기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곧 팀 전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전 선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전술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팀의 신뢰와 공격적인 접근을 가능케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의 경기에서 그의 활약을 통해 그 신뢰를 얻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를 중심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판정은 경기 후에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 이후에도 심판이 명백한 반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결정적인 역할은 빛났고 그의 활약은 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그의 성과와 팀의 투지는 토트넘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기와 손흥민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보도하고 있으니 뉴스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여전히 위기 속에 있지만 그들의 열정과 노력은 팀을 다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의 1위 자리를 노려보던 중대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과 함께 부상에서 회복한 데스티니 우드가 복귀하고 브레넌 존슨이 히샬리성을 대신하여 선발로 나서며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활약한 15명의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이는 토트넘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6분 클론셉스키의 굴절골로 토트넘은 일찍이 리드를 잡았고 손흥민의 득점으로 경기의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VAR에 의한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는 더욱 긴장감을 띠게 되었고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판단으로 로메로는 퇴장 명령을 받고 첼시에게 페널티킥을 부여받았습니다. 첼시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순식간에 첼시의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토트넘은 불운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도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고 메디슨도 부상 의심으로 교체되며 팀의 주축 선수 3명이 연이어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투지와 의지를 보여주며 경기에 맞섰습니다. 이번 경기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트넘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팀은 여전히 풀타임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팬들은 그들의 팀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판정이 이 경기에서 빈번하게 첼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경기 초반 코로리 살레의 역습을 반칙으로 저지한 장면에서 시작된 선수들 간의 감정 대립은 점점 신경전으로 번져갔고 이에 마이클 올리버 주심은 두 선수에게 동시에 옐로카드를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미스 제임스가 공중볼 경합 중 팔꿈치를 사용한 경우 명백한 퇴장 사유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로메로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먼저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과 픽 회의가 주어진 반면 리스 제임스가 팔꿈치로 상대의 얼굴을 강타했음에도 부위 검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팬들과 경기 관람객들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반전에는 데스티니가 퇴장당하며 토트넘은 2명이 없는 열세 상황에서도 심판의 판정이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트넘은 무승부를 노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담한 전술로 하프라인까지 선수들을 전진시켜 공격적인 축구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히 팀의 공격력만이 아니라 손흥민 같은 에이스 선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필요한 시도였습니다. 2명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이같이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팀은 정말로 흔하지 않다는 점을 해설자들은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로 팬들과 축구 팬들에게 기억에 남을 경기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2명의 주요 선수가 부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끈질긴 전방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공격 기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후반 80분, 에릭 다이어가 골을 넣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심판은 VAR에 의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을 무효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의 마지막 순간, 토트넘은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게 얽혀 있었는데 손흥민은 혼자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4명의 첼시 수비수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도움을 줄 선수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혼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비를 뚫고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하며 슈팅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정확히 골문을 향해 날아갔지만 아쉽게도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축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플레이어의 끈기와 노력을 경기장 안에서 최고로 드러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부재로 토트넘은 경기 막판에 들어 실점하며 4-1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으며 축구 팬들은 오늘 경기에서 심판이 주인공이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더라도 경기 내 손흥민과 팀의 끈기와 열정은 팬들에게 빛나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심판의 판정으로 경기는 꼬였습니다. 이 판정이 대체 왜 나온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이어의 득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손흥민의 상황은 명백한 온사이드였습니다. 심판의 판정의 불일치가 오늘 경기 결과를 크게 좌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심판 수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관람객과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분노와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팀이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에서도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경기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주심 마이클 올리버이며 그의 판정은 오늘의 경기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힘찬 노력과 팀의 투지는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열정은 팬들에게 큰 자랑스러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 세계에서의 판단과 판독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경기에서의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은 축구 팬들과 스포츠 미디어에서 여전히 큰 화두입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판정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토트넘과 첼시 두 팀, 그리고 이 두 팀의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결과는 승패뿐만 아니라 팀의 자부심과 팬들의 열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만큼 경기 결과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큰 관심을 받습니다. 심판은 이러한 경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들의 판단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판정이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축구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그의 투지와 노력은 경기장을 가득 채웠으며 그는 팬들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주심 마이클 올리버와 그의 판정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논란은 어쩌면 축구 세계에서 심판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재고와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반전의 기회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손흥민과 그의 팀 동료들의 열정과 투지, 그리고 축구의 불확실성을 다시금 강조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항상 예측 불허의 순간과 역동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축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팬들은 그 순간들을 기다리며 자신의 팀을 응원합니다. 이 경기를 통해 우리는 축구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판단에 대한 논쟁은 그 자체로 축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축구의 매력과 그 안에 내재된 열정을 몸소 체험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큰 기대와 열정으로 다가오는 다음 경기로 이끌 것입니다. 이번 경기의 논란은 어쩌면 축구 세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노출시켰습니다. 심판의 판단은 현장에서 그 순간을 판가름하지만 그 결과는 축구 팬들과 팀에게 오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대회는 심판 교육과 평가를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판정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 팬들과 관계자들은 판정에 대한 논의와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그의 팀 동료들은 이번 경기에서 힘들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투지와 열정은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기든 지든 축구의 매력과 열정을 다시금 강조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팀을 지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팀에 대한 애정과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축구 자체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논란은 그 진화의 한 부분이며 미래의 더 나은 판정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축구는 예측 불허의 스포츠이며 그 매력은 항상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축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다음 경기로의 기대와 열정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의 판정들은 이미 심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넘어 그의 직위에 대한 퇴출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팬들의 분노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뉴스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드릴 것입니다. 이로써 발빠른 뉴스 업데이트를 마칩니다. 더 많은 정보와 개발 사항을 주시할 것이며 우리는 축구와 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변화를 지켜보고 지지하고자 합니다.